market man. 25년 4월 16일 마켓남 모닝입니다. 주식 시장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. 코스피 0.88%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. 코스닥은 0.41% 올랐습니다. 전전일 미국 시장 오른 거를 반영을 하면서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가는 모습이다라는 쪽입니다. 전부 다 이거는 아시아장 전부 다 비슷하게 간 것 같아요. 일본장도 0.84% 상승을 했고 중국장은 조금 이제 상승세 제한되죠. 어제 중국 쪽은 좀 자기네 경기 부양 뭐 요런 기대로 좀 더 올랐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랄까요? 사실 어제는 뭐 딱히 특별한 게 없었어요. 그냥 싸서 전전일 미국 시장 올랐으니 이것도 같이 좀 가볼까라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각 주체들도 그냥 적당하게 사자가 들어온 것 같고 관성이죠. 일종의 독일 시장 1.43% 상승하는 모습입니다. 미국 시장은 좀 살짝 이제 약간 밀렸어요. 0.17% S&P 500 하락했고요. 0.05% 약보합이죠. 나스닥 소폭 하락했습니다. 보시면 이제 슬슬 어느 정도 하락폭 상당히 되돌렸어요. 되돌려서 다시 정상 궤도에서 하락 기조에 있는 걸로 가느냐, 상승 기조에 있는 걸로 가느냐라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되돌렸습니다만 이걸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일단 다 되돌렸고 요걸 한번 살짝 S&P 500을 월간으로 바꾸시면 월봉 21선을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월봉 20일과 월봉 60일 요 사이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월봉 21선에서 월봉 11선 여기 수렴하는 걸 기다릴 거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. 하지만 즉 실적 발표가 나오죠.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옵니다. 그거를 고려하면 좀 지금은 살짝 팔아야 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, 원전입니다. 유가는 어제 60불 수준에 있습니다. 큰 폭의 변동은 없어요. 다른 특별한 뉴스들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요 수준에 머물러 있다. 이게 지금 하단에서 대략 요 레인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. 60불, 65불 요 정도, 60불대 초반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제 천연가스 쪽도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. 금이 올라왔어요. 금이 3,200불까지 올라갔는데 대략 단기적인 고점에 거의 다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. 달러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내려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차익 시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. 은은 달러하고 연동돼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초반에 워낙 빠진 게 컸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되네요.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과 은의 차이를 좁히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환율을 보시겠습니다. 원달러 환율 1,430원 부근에서 제한됐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. 금통위가 있습니다. 금통이 있어서 크게 움직이는 모습 안 보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. 조금 오르지 않을까? 1,440원 좀 안 되는 수준에서 금통위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원달러가 조금 올랐어요. 장중 저점은 3영업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. 쭉 올라가고 있고 큰 폭으로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'바닥을 보지 않았을까.'라는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 퍼즐 지금 현재 금융 안정의 마지막 퍼즐 달러의 상승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고러한 움직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'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1 포인트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.'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여기 올라가야 이제 또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겠죠. 그때까지는 일단 납작 엎드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달러의 움직임이 연동해서 엔화, 유로화 전부 다 비슷한 수준의 등락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.
위안화가 이제 큰 폭으로 강해졌다가 좀 큰 폭으로 내려오고 있죠. 쫙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사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관세 전쟁이 이루어지면 위안화는 올라가야 돼요. 위안화는 올라가는 게 일정 부분 사실 맞는 얘기긴 합니다. 그리고 고 흐름이 쪼끔 나타났다. '정상으로 돌아가는 흐름이다.'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요게 계속 지속되면 사실 '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.'라는 생각입니다. 비트코인 86,000불 찍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. 84,000불로. 비트코인도 이제 다시 85,000불, 80,000불 요 레인지 안에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. 네, 채권 시장입니다. 우리나라는 1.5EP, 2.5EP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. 9, 3년, 10년 둘 다. 전전일 미국 시장 하락한 거에 영향을 받았죠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움직였고요. 1.5, 2.5. 호주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. 5.5EP 하락을 하면서 중국 시장,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더 이상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이 낙하된 거를 반영을 했어요.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. 미국채를 팔아서 엔케이 트레이딩 청산하고 독일 국채 사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. 요렇게 간다는 거. 그 여파인가요? 독일 국채 3bp 올랐고 미국 국채 3.5bp 올랐고, 대신에 미국 국채는 4bp 하락을 했습니다. 정확히 반대로 움직였죠. 하지만 이거는 미국채로 움직인 메인 리즈는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중에 일부, 아예 없지는 않겠죠. 일부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게 조금 되돌려지는 모습이 지금 어제는 나타났습니다만 크게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. 네, 경기 지표입니다. 이제 특별한 거는 없고 독일 쪽 심리, 독일 쪽 경기 소프트 지수죠. GDW 경기 기대 지수 -14 나왔습니다만 산업 생산이 잘 났어요. 유로존 플러스 1.1% MON 기준입니다. 그래서 예상보다 실질 하드데이 차는 잘 나왔었다. 독일 쪽, 유럽 쪽. 독일의 심리 지수가 좀 안 좋았는데 요거는 관세 여파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노이즈 낀 것 같고요.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특별한 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. 오늘 중국 GDP 나옵니다. GDP가 나오는데 예상치 5.2%, 1 분기 GDP죠.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. 15일 만에 GDP 숫자를 발표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. 어쨌든 중국 GDP가 나오긴 합니다. 소매 판매, 상하로 생산 같이 나오고요. 이 부분이 오늘 매월 발표되는 중국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고정주순 투자하고도 마찬가지고 중국 지표는 오늘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. 음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오늘 있습니다.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 오늘 그런 소매 판매에 대한 지표가 나와서 요건 좀 요새 중요하죠. 미국 소비가 과연 둔화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걸 볼 수 있는데, 계속 요 숫자들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MON 기준으로 0.4% 예상되네요. 요 숫자를 충족시키면은 뭐 그렇게 아주 바로 꺾이는 모습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그리고 중요한 거는 GDP, 내일 아침이죠. 내일 새벽에 이제 애틀랜타 연준의 GDP 나우가 예상치가 나옵니다. 네, 여기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1 분기 데이터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.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하십니다. 파월이 한마디 하시려고 지금 원로 이사는 뭐 다 밑밥을 깔아드렸습니다.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. 시장에 좀 친화적인 얘기들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. 네, 시장 포커스입니다.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이 뭐 특별한 동의는 없었습니다. 관성에 의해서 움직였던 어제 시장이고요.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별로 싼 자산이 많이 안 남아 있어요. 좀 크게 큰 단기적인 등락이 끝나갑니다.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긴 시각에서 좀 앞으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통화 정책의 시간이에요. 우리나라도 내일 금통이 있고요. 일단 파월 연준 의장 오늘 발표 있죠. FOMC가 당장에 있는 게 아니니까 5월 달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이런 거 외에 딱히 통화 정책의 시간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까지가 통화 정책의 시간이고,
그게 끝나면 이제 실질 데이터, 하드 데이터들의 시간입니다. 이제 슬슬 실적 발표, 1 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요. 그런 것들에서 정말 기업들이 어떤 과정 상황에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월말 그리고 월초로 이어지는 경기 지표들, 하드 데이터들이 나올 겁니다. 그때는 심리 지표들 아니고 하드 데이터가 나오니까 오늘 소매 판매도 사실 마찬가지죠.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봐야 할 큰 그림의 큰 흐름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할 타이밍, 고걸 가지고 자산 배분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마켓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